제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자고. 늦지 않았잖아. 박영훈 위원장을 모시고 싶었던 게 전주 얘기도 듣고 싶었지만 그 원희룡 저격수로서 이름을 날리는데 그 원희룡 청문회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원희룡 청문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행복하진 않고 기다리고 이게 있었다. 아직 몰라. 원희룡 지사가 스스로 막 사퇴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격해야 될 타이밍이고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면은 뭐 기자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계속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고 자료 드리고 이건 어떤 게 문제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도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원희룡의 5등봉 그리고 그 차명회사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채택이 불발됐잖아요. 계속 불발되고 있어요. 또 원희룡 지사 오마카세 그 점심 6만 5천 원, 7만 원, 디너가 15만 원인가 16만 원 네. 하는 곳에 16만 원. 17명이 갔는데 뭐 3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딱 보면 알아요. 그냥 한 2명이서 갔는데 그 17명이라고 3만 원씩 곱해가지고 긁은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5등봉 민간특례 개발,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마치 뭐 민간에 특혜를 줬다 이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정말 의아스러운 게 많거든요. 왜 공무원이 가족까지 동원해서 그 땅을 사고 그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원희룡과 굉장히 가까운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그 같은 이제 동네에 사는 사람 그쵸. 아닌가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이 민간특례 회사 사업을 진행할 때 원래 당초에 예를 들어 500채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처음에 됐다면은 한 700채로 늘어요. 그러면 200채만큼의 그 갭이 수입으로 남거든요. 이 의혹 왜 이렇게 풀어졌냐 그리고 5등공 사업할 때 왜 비공개로 돌렸냐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멀쩡한 해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분은 분명 우리가 낙마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인상 깊었던 내용 아마 천준호 의원님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좀 맡겨드렸는데 원희룡 지사가 영상 과거에 그 현근택 대변인이었죠. 현근택 대변인과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다가 허공에다 삿대질 하면서 고발하세요.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을 고발하라고. 고발하세요. 네. 현근택 대변인 정작 나갔는데 허공에 대고 막 삿대질하고 그 장면이 나왔어요. TV 그 중계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굉장히 웃겨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하고 나서 한 1분 후에 화를 내요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한번 보고 와서 같이 더 얘기를 나눠보죠.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예. 저희가 이제 광고 시간을 쿨다운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네네네네네. 제 이름 모르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뭐 허위 선동범으로 몰고 가고 뭐 알겠습니다. 예예. 고발하세요. 구속시키라고. 예예예예. 예, 라디오 토론회에 나가서 상대 패널과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자가 말리고 또 상대 패널이 퇴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화도 났지만요. 네. 제가 그렇게 화를 함부로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의사협회에다 얘기해서 제명을 시킨다느니 뭐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마저 다 한 거예요. 그 사회자가 나가시라고 이렇게 좀 두 분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영상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화가 많이 나셨고 분노를 조절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패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원희룡 후보자가 원래 인성이 저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무섭습니다.
혼자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허공에 뭐 우리는 안 보이는데 뭐 귀신 같은 게 보이나 삿대질하고 저기에서도 화를 내잖아요. 막 짜증내고 네. 그 다음에 그 원희룡 그 청문회에서 계속 짜증내고 아 그거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화 안 낸다면서요. 그때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화를 낸 건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있을 것이다. 연출. 연기한 거네. 추한 내가 거네. 화를 내는 건 그 현근택 그 대변인이 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보라고 화를 낸 거지.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당시가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뭘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어필하고. 네. 그리고 저 그때 내용이 생각나는데 아마 그때 원희룡 당시 후보의 부인이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 의사인데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근택 대변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건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좀 연출이 아니었나 저는. 자기는 그 대선 후보의 뭐 사모까지 아내까지 건드리면서 자기 아내는 건들지 마라. 진짜 내로남불이죠. 네. 저런 분은 정말 낙마시켜야 되고 지금 뭐 말 못할 일들이 많은데 정말 갖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개돼도 저분은 낙마할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게 굉장히 웃기고 아, 그래서 박영훈의 캐비넷이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 옷장 캐비넷은 아니고 옷장을 열면은 원희룡 사진 있고 막 자료 쌓여 있고 그래요. 저 옛날에 그 나경원 씨 한창 다룰 때 영상 수백 개 다뤘거든요. 그때 나경원 폴더가 있고 사방이 나경원인 적이 있었어요. 자료 다 나경원이고 그냥 손 뻗으면 다 나경원.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연기룡이라는 댓글도 달리고 네, 있고. 오기진이 님이 연기룡이라고 했는데 아 좀 이름 비슷해요 저랑. 연기룡이라고 하니까. 아 연기룡. 그러네. 좀 그런데. 연기룡. 그러니까 저는 난 이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 요런 왜냐면 당시 그 이겨야 되는 상대가 윤석열 당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나는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사이가 좋고 우리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 뇌피셜입니다. 근데 진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러난 뭐 셀프 특혜 논란이라든지 뭐 집 문제라든지 이게 또 오등봉 개발 사업이랑 얽혀 있고 뭐 과태료도 어마어마하게 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이재명 그 상임 고문한테 했던 짓들 때문에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반대로 또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 자료 준비해 주셨잖아요. 원희룡 청문회 얘기. 저는 그것도 좀 기억에 남는데 법카 내용 나도 몰랐다. 알아보고 소명하겠다.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법카 얘기가 제주도 총무과랑 원희룡이랑 결제 목적이랑 액수가 똑같은데 날짜만 다른 게 45건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해명을 안 하면서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뻔뻔한지.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해명하는 패턴을 보면 뭐 기억이 안 난다, 혹은 뭐 오해다, 뭐 또는 뭐 법적 대응하겠다, 또는 뭐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딴 것보다 전 이 관행이라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19년도 가을 청문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관행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2020년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 혹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관행이 있겠죠. 그게 나중에 2050년쯤 됐을 때 지금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히 그 불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쯤은 여야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감안을 하고 그걸 전제하에 청문회를 해야 정상인데 그땐 그냥 일거수일투족 다 탈탈 털어가지고 카드 내역 다 뒤지고 동선 추적하고 맞아요. 그런 짓까지 저질렀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청문회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이게 열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 그 관행하니까 또 약간 화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다른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다 끼리끼리니까 독인 객이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그 관행 얘기하면서 그 뭐였죠? 헬스 이용권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건강 유지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약 그걸 뇌물로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도 다 뇌물이니까 인정 못 한다고. 그게 관행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 변명이고요. 원희룡 후보는 집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 답에 잃어버렸대요. 근데 집 계약서는 통상 부동산에 한 부 있고 상대방이 한 부 있고 네. 본인이 한 부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찾거든요. 네. 집 부동산 도대체 어디 갔는지 제가 볼 때는 하수구에 막 원희룡이 막
그 대장동 서로 찾았다가 막 흔들고 있잖아요. 네. 어디 가면 하수구에 원희룡 막 그 계약서 나올 거예요 분명. 아 맞아 하수구에 있겠다. 그리고 원희룡 젖은 후보자. 종이 봉투 저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조만간 찾아올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드리는데 정말 황당한 게 있어요. 원희룡의 비서실장이 과거에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과 연관된 회사가 원래 싱크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600억, 700억짜리 사업을 따요. 재하청을 주는 거죠.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아마 조만간 언론에 터질 것 같은데 원희룡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혀진 게 요만큼이라면 남아있는 게 요만큼이다. 빨리 사퇴하는 기대도 게 좋습니까? 그렇죠. 기대하십시오. 네.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의원님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뒤에 숨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의원들 뒤에 숨어가고 살려주세요는 아니고요. 네, 한번 지켜보십시오. 좋습니다. 언론 얘기하면 솔직히 좀 화나요. 이렇게 지금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정호영 후보자가 계속 단독 터지지 나머지 분들도 밝혀질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만큼 있다고요? 아니 싱크대 회사가 건설 사업을 따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서실장이 그 회사의 대표와 친하고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나중에 팔 때 그 싱크대 업체, 건설업체로 바뀐 그 회사의 부인에게 팔아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아주 볼 수밖에 없죠. 의심스럽네. 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회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두 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 그 정호영 후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서미 씨는 정호영 후보의 발언이 좀 인상 깊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명장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보는 내내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뭐 멘트가 많아요. 뭐 잘못된 사실로 국민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국민 핑계 대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의원들에게 좀 적대적인 태도 보여준 것 때문에 또 얘기가 있었고 고민정 의원님이 또 저격을 제대로 해주셨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건 역시 그거죠. 제가 왜 다른 분하고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다른 분은 조국 장관님. 솔직히 저희 영상이 쪽에서도 그 비교되는 게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뭐 영상 보고 와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조국 장관 딸 의대 입학의 사정의 칼을 휘두른 끝에 집권을 한 당선인입니다. 전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국민의힘 전시인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사흘 뒤에 바로 응답하듯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그 다른 분하고 뭐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청문회 영상이거든요. 서영석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 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사퇴하라, 검찰 수사하라 요구를 했었는데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정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동의하냐 물었더니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정말 모를까? 그냥 그 보는 내내 정말 어떻게 용기를 저렇게 잘하지? 경북대 병원 재직 시절에 딸 아들 편입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신현영 의원이 그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국립대 의대에서 편입한 학생이 총 8명인데 그중에 2명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자녀 둘 다 봉사활동 쪼개기 했죠. 심지어 두 자녀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면, 왜 우리 봉사활동 하고 나면 거기다가 이름 적잖아요. 뭐 서미, 귀령, 내가 오늘 하고 갔다.
그게 아들, 딸의 이름을 쓴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대신 그 확인서에 글씨를 쓴 거죠. 그것도 문제인데 조국 전 장관은 어땠나요? 96시간 봉사활동 했는데 그렇게 적었는데 알고 봤더니 70시간 했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사실 경중을 따진다면 비교 대상이 된 조국 장관이 더 억울해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다 대고 왜 비교하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같은 청문회를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 정호영 후보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그 이제 민주당 뭘 본 거야, 진짜. 같은 거 본 거 맞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 이제 따질 게 없으니까 나간 거 아니겠느냐.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낙마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걸 본 게 맞나? 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걸 또 언론이 받아서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좀 청문회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일반 국민이 관심이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논란이 많았대. 근데 의혹이 잘 소명이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니, 저 너무 그 얘기 너무 공감한 게요.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보셨냐 하면서 그 국민의힘 패널이었거든요. 그 뭐 아들 병역 비리 있었는데 그 얘기 안 나오는 거 봐라. 그거 다 해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병역 비리보다 심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잠깐 묻힌 거죠. 어떻게 군대 혹시 다녀오셨나요, 두 분? 네. 다녀왔죠. 다행이네요. 네. 아니 2010년에 신검을 받았을 때 2급이어서 현역을 갔어야 되는데 5년 지났는데 청년 중에서 1%도 걸리기 힘든 척추 협착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됐잖아요. 네. 이게 네.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볼 때? 굉장히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지금 문은정 님도 댓글 남겨주셨듯이 정호영 자녀 봉사활동했던 병동만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봉사활동도 정호영 자녀만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갑자기 공사를 한다? 게다가 뭐 월 2,300만 원 그 임대 수익 거두는 사람이 무슨 뭐 그 형편 안 좋다고 그 장학금 받고 그리고 또 노란우산 공제 받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복지부 그 장관으로 나올 수가 있냐? 게다가 최근에 어제 기사가 떴었나요? 그 본인이 관리하던 환자가 그 대처 소홀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그 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볼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윤석열 측이 강행을 할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지금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취임덕 소리 듣고 있는데 엄청난 역풍을 준비해야 될 거다. 지금 그 말고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무슨 깡으로 저러나 싶습니다.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 우기진이 님이 그런 기사가 진짜 있냐고 했는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해소됐다. 맞아요. 청문회에서 이런 것도 있네요. 청문회에서 의혹 클리어. 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네요. 클리어의 단어의 뜻이 언제 뭐 더럽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호영 후보자 의혹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쵸.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황당했던 거. 정호영 후보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매달 임대 수익을 벌어요. 네. 근데 노란우산 그 공제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을 해요. 이 노란우산 공제회는 이런 분들 가입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또 나중에 보면은 뭐 허리 관련한 것도 있는데 그 정호영 후보자가 딸 입시할 때 심사위원장, 평가위원장을 3번씩이나 만나요. 네. 어떻게 우연히 3번이나 만나는지 이건 의도성을 갖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등등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후보가 어떻게 클리어한가? 클리어가 더럽다 뜻 맞죠?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얘기하니까 그거 얘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고민정 의원님이 정말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똑같은 자기소개서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같은 자기소개서에 학점도 같고요, 영어 점수 같고요, 자기기술서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복붙인데 4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나서 한 번은 붙고 한 번은 떨어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처형의 자녀가 또 간호사 선발된 부분 때문에 파고 들었더니 아마도 처제일 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아마도 당혹스러운 답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도 처제가 말이 되냐? 왜냐면 아내의 그 뭐라고 하죠? 형제 자매가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아마 처제일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네. 아니, 정호영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상민, 박보균 영상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호영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상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상민은 제일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박보균 후보에 대해서 저는 꼽았었는데 뭐 간단히 영상 보고 와서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도저히 2022년 대한민국의 그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영상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기자를 모시고 내 예외 조항으로 내 생일 파티 모셔갖고 나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제가 초대장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당시의 기자들을 보면요,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답니다. 막았고 유일하게 들어간 기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지금 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저 들어간 사람이 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들어갔다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아니 제가 들어갔는데 다른 기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갔다는 거잖아요. 가고 본인이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른 영상 그 몇 년 전 영상도 공개가 돼서 일본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들을 수차례 반복했던 게 드러났고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그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뭐 문화체육관광도 있지만 이 언론, 그러니까 홍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고. 그 어떤 질의에서는 그 이제 본인이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도 했더라고요. 아니 뭐 진중권 씨 같은 사람도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윤석열 측에선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비슷한 사상을 공유하는 듯한데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자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걸 보면 맥락은 좀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맹활약을 했어요. 저 영상 이 30만 넘는 영상도 하나 있었는데 박영훈 위원장님 좀 어떠세요? 전용기 의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제 직전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돼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번에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박보균 후보자가 청문회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다. 지금 싸우는 토론회 같아요. 지금 청문회를 하는 국민을 대변해서 와 있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후보자거든요. 저런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문제도 있죠. CJ제일제당에 자신의 딸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연봉이 2배가 올라요. 이거는 제3자 뇌물죄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박보균 후보자가 언론사의 간부로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겠죠.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적 장관 후보자만 뽑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합니다. 제가 딱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태도. 그러니까 개별 위원이 아니고 국민에게 답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께 답변을 드리는 자리인데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그 이제 후보의 영상을 틀어 달라고 저 요청을 했던 건데 한번 보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그걸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가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 조회하는 게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해도부터 바로 하십시오. 가족 간의 수상한 검증 거래에 대한 해명, 청문회 답변 태도 불성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만 제출하고는 계속 그 답변하는 내용, 답변하는 태도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반무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청문회를 개최해본들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다 퇴장을 할 거니까요. 저 자료가 그 은행 거래 내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점심시간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사실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못 주지 않냐. 점심시간에 나도 밥 먹어야 되지 않냐. 점심시간에 자료 그러면 뭐 준비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도 밥 먹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막걸리 하냐고 지금 했어요. 일단 태도부터가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자격 미달이라는 거고 김인철 후보처럼 저는 잦은 사퇴해야 된다 생각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참사에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을 하셨잖아요. 저것도 그럼 클리어겠네요. 저것도 맞네. 클리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통장 내역을 안 주는 게 굉장히 의심쩍어요. 통장 내역은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거든요. 뭐 그 내역을 안 준다? 저는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9일에 청문회를 예정 중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5일 남았죠.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뭐 다음 주쯤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